네, 제 경우에는 좀 피곤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눈이 침침하고 또 머리가 무거워지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이렇게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분이 많다고 하죠. 네,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봐도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TV나 컴퓨터와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눈을 혹사시킨 경우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욱 많이 있습니다. 특히 늘어만 가는 스트레스가 이런 눈 피로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네, 그 시력이 좋지 않거나 또 눈에 이상이 있는 분, 많은 불편함과 또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마음의 창이라고 불리는 눈의 이상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주비 메디컬 시간에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우리의 눈이 병들어가고 있다. 급격히 늘어나는 영상 매체의 증가로 눈은 한시도 쉬지 못하고 있는데 컴퓨터와 오락기의 잦은 사용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시력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눈이 아프거나 금방 충혈되며 따가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고통은 이미 일반화된 상황. 눈이 뻑뻑하고 외관상으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눈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많이 충혈이 되고 낮에 되면은 좀 눈이 충혈되고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치열한 경쟁 사회, 심해져만 가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 또한 눈의 피로를 부채질하고 있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로 혹사당하고 있는 우리의 눈. 우리의 몸의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눈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오늘 주민 메디컬에서 알아본다. 네, 산업화로 인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눈의 질환, 많은 문제성을 안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에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인다라 한의원의 김영삼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주위를 보면 눈이 나쁜 사람도 많지만 그중에 더 많은 게 바로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분인데요. 이 한의학에서는 바로 이 스트레스가 눈의 피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여러 복잡다단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러한 것은 자극일 뿐이고, 그 자극에 대한 어떤 그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소에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눈의 피로를 풀고 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법을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7점 자극법이라고 하는데 몸의 7점을 자극을 해서 인체의 기혈순환을 돕고 특히 안면 부위에 있는 눈 주위에 기혈순환을 도와줘서 눈에 있는 세포들이 행복하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자극 혈점으로는 천응혈이라고 해서 양 눈썹 안쪽 끝에서 2-3mm 아래에 있습니다. 그 점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명혈이라고 해서 양쪽 눈과 코 사이에 약간 들어가 있는 부위, 그 부위를 부령 요령대로 눌러주면 되겠고, 세 번째 점인 사백혈은 엄지를 턱에 댄 뒤에 인지와 삼지를 코 옆에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지를 내리면 그 자리를 사백혈이라고 합니다. 그 자리를 눌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혈이 있는데 태양혈은 눈썹과 외부 눈초리, 중안 부위에 살짝 뒤로 가면 움푹 패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태양혈이라고 하는데 태양혈을 역시 같은 요령으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제5점인 애풍혈은 귓볼 바로 뒤에 움푹 패인 곳인데 그것은 살짝 눌러주기만 해도 아픔을 느끼는 그런 혈점입니다. 거기를 같은 요령으로 눌러주시면 되겠고, 6점의 풍지혈, 그것은 귓볼 뒤쪽에 유양돌기라고 하는 딱딱하고 크게 튀어나온 부분과 목뼈의 경추 1번이 시작되는 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역시 같은 방법으로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체에 대단히 중요한 혈자리인 합곡혈이 있는데 그 합곡혈은 엄지뼈와 인지뼈가 만나는 부분을 삼각형의 꼭지점으로 해서 그 중심에 함몰되어 있는 부분을 누르면 바로 통증을 느끼는 데가 바로 합곡혈입니다. 운동 참 좋은 것 같은데 음식도 좀 눈에 아주 좋은 음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알기에는 생간, 당근, 결명자가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외에 어떤 음식들이 눈에 좋습니까? 간열을 없애는 데는 결명자를 갈아서 가루로 먹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사회자 김수정 씨가 계시는데 생식하기에도 좋은 당근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크고
특히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야맹증을 치료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소간이나 돼지간도 대단히 눈에 좋습니다. 네, 눈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오후면 침침해지고 아득해지는 눈 피로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스트레스 과로성 눈 피로는 어떤 약재들이 좋은지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책이나 가까운 물체를 잠시만 바라봐도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진다면 탕이나 환으로 치료해보는 것이 좋다. 눈을 밝게 한다는 탕과 환은 작약이라 불리는 함박꽃 뿌리와 천궁, 향부자 등이 주요 약재로 사용된다. 특히 함박꽃 뿌리에는 눈과 연관된 간장의 피로를 풀어주는 효력이 있는데 이런 약재들을 주 재료로 하는 탕이나 환을 복용하면 일주일 이내에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지금은 거의 한 달이 지금 됐거든요. 약 먹기 시작한 지가.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1시간 반 내지 2시간 정도 봐도 초점이 흐려지거나 그런 건 거의 많이 없어졌습니다. 눈만이 아니라 몸도 쉽게 피로해지는 편이라면 몸을 보호해주는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과로가 심한 눈 질환에는 쌍화탕을,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에는 간 기능을 원활히 해주는 시오소 간산이라는 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이 적절한 치료 방법이다. 네, 어떤 약재들이 눈에 좋은지 좀 알아봤는데요. 특히 그 스트레스나 눈 피로하면 우리 고3 수험생들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눈이 피로하고 또 머리가 아프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눈의 피로나 머리 아픈 것, 또 눈 질환 예방법 다양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눈이 피로하다고 해서 꼭 두통을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로 두통을 동반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한의학에서 보면 머리는 항상 차가운 게 좋고 복부는 항상 따뜻한 게 좋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스트레스가 과중해지면 먼저 감기 울결이 된 뒤에 그 울결된 것이 우라가 돼서 눈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다른 특별한 예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과 그 다음에 이 몸과 마음이 항상 일치된 상태로 움직이려고 노력하면 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그 눈 피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눈 질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주신 인다라 한의원의 김용성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